애플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크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콜이 없어요. 돈벌이가 안 돼요.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그동안 좀 뜸했잖아요?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세미나도 갔다 오고 해서 제가 좀 자리를 비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음, 저희가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배달 대행에서 한 절반 정도를 뜯어서 쿠팡 플러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협력사.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쿠팡에 굉장히 충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쿠팡이 배차가 진짜 안 됩니다. 이유가 뭔가라고 이제 좀 제가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콜이 없어서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무책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많이 제가 연구를 해보고 상황을 좀 많이 평가를 해봤어요. 인제 들어왔네. 인제 배달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5시 22분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켰냐면 아까 오후 논피크 싹 끝내놓고 나서 어, 4시 55분 딱 되자마자 콜을 켰어요. 원래 배차돼 있는 사람들이 우선 배차가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배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배정을 받아갖고 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55분에 배차를 켰을 때 그래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주변에 콜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보세요. 저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동 중에 있고 이 인근 지역에 지금 오더 들어오는 그 동그란 수저 포크 모양이 지금 한 7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슬픈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쿠팡 플러스로 계속 하고 있고 물론 단가에 뭐 거래 할증이나 이런 거에 좀 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 쿠팡 기사님들하고 똑같은 배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3분 됐거든요. 5시 23분. 시간은 5시 23분인데 이 시간 동안 지금 27분 만에 배차가 된 거예요. 55분에 켜서 지금 저녁 피크 시간이거든요. 콜도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27분 만에 배차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를 알아야 억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 방송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파악한 대로는 이렇습니다. 쿠팡에서 뭔가가 좀 바뀌었어요. 쿠팡이츠 플러스가 아니라 쿠팡에서 바뀌었습니다. 쿠팡이츠 플러스는 그대로예요. 단가가 조금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조정이 됐고 대신 그 표기의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뭐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제 성북 북부 성북 중앙은 사실상 단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 단가에서 100원 정도씩 하락한 거는 가끔 보여요. 거기에다 이제 뭐 프로모션 붙여가지고 하긴 하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선방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전에 있었던 뭐 피크 시간 4,600원 요 금액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논피크 같은 경우에도 한 100원 정도 차이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등급제가 생겼죠. 리워드 등급제라고 해서 조금 뭐 금액에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저 잠깐 픽업만 하나 하고 올게요. 자, 어쨌든 지금 픽업은 했는데 그렇게 배차 안 되는 원인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차가 이렇게 안 되면은 사실상 쿠팡 플러스 시간별 최소 물량이나 이런 거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배달이 이제 기사님들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계절상 이제 배달이 좀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전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것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다 보니 선택의 폭도 좀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조리대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운영하고 있던 가게들을 다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사실상 쿠팡 플러스하고 뭐 이제 배미 플러스 그리고 배달댕 조금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 저는 오늘 사실 저희 쿠팡 매니저님하고 좀 서운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던 저도 이제 제 감정도 감정이었지만 그동안 뭐 제가 이제 그 쿠팡 매니저님한테 계속 이제 이것저것 뭔가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건의를 많이 했다는 거는 그동안 제가 지켜보고 바라보고 연구하고 했던 것들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식구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어,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에 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참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침 물량이 6개였어요. 2개 세트여갖고 6개였는데 4명이 나왔는데 그걸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즉슨 저희가 이제 콜 1.6개를 이제 미스를 내서 이제 거절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도 한 0.4개가 모자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배차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보통 30분 전에 키면은 배차가 돼야 되는데 한 5분 남겨놓고 접속한 기사들이 이제 아예 배차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배차가 안 됐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공지사항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반 쿠팡 기사들에게 리워드 등급제가 시작이 됐어요. 리워드 등급제가 시작이 되고 세 가지 조건인데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은 수락률 70%, 그러니까 거절을 30% 이하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간 소화해낸 물량이 100건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전 2주까지, 그러니까 총 2주겠죠? 2주일 동안 총 400건의 물량을 소화한 사람을 골드 등급을 줍니다. 그러면 일반 쿠팡으로 접속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이걸 알게 되는지, 저는 뭐 사실 모르고 지나갈 뻔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5명이 채워져서 6번째 접속했던 기사가 이게 뭐예요? 그러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골드라는 등급이 돼서 그 기본 금액의 30%를 추가로 받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쿠팡 기본 단가가 3,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를 받으면 3,900원이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단건 배달 저희 논피크 시간으로 따지면 저희 플러스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저희는 10% 거절해서 90% 달성이고요. 그리고 2주 400원, 그리고 400건, 그리고 일주일에 100건 무조건 넘기는 기사들이라고 전제했을 때 저희보다 더 많이 받는다. 좀 섭섭한 상황이 됐죠.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배차가 안 돼가지고 세트가 터지는 경우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침에 뭐 10시쯤부터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보통 아침은 2명이면 달성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1시간 동안 3개 정도는 완료하니까. 그리고 제가 계산한 바로는 보통 피크 시간에는 4개, 논피크 시간에는 3개 정도 한 사람이 칠 수 있거든요. 근데 2명이 아니라 총 4명이 나와가지고 최소한 30분 이상을 4명이서 있었는데 배차된 사람이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달성 물량 6개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1점 몇 개 차이로 달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협력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한테 좀 위로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막 어느 팀에서는 몇 프로 떼고 그 세금 떼고 어느 팀에서는 몇 프로 떼고 어디는 얼마 떼고 막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쿠팡이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배달 대행하고 좀 달라서 기본 수수료가 없어요. 몇 프로 떼고 얼마 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세금입니다. 종소세가 아니지, 원천세가 3.3%고요. 그거의 10%인 0.33%가 지방 또는 주민세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 것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개인에게 운전하는 이제 기사님들한테도 떼고요. 그리고 업주한테도 똑같은 금액을 뗍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제가 알기로 1.825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1.5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1.5 하면은 총 3%가 조금 넘어요. 3.1%라고 잡을게요. 3.1% 더하기 3.3% 하면 6.3, 6.4죠. 3.1에 3. 왜 3.1이 되냐면 1.5
1.5가 조금 넘잖아요. 손에 안 날라면 1.5가 넘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해야 되니까 1 곱하기 2 하면은 3이 나와야 돼요. 3보다 조금 더 받아야 돼요. 3.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천세 3.3 하면은 6.4, 지방세 0.33 하면은 6.73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운영하시는 지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6.73 밑으로 그 세금 제하고 정산을 해주면 관리비가 안 들어오면은 적자예요. 물론 뭐 고용보험이다, 산재보험이다, 뭐 업주 부담이 당연한 거는 맞아요. 근데 장사는 남아야 하는 거고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장사고 사업인데 남는 게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6% 정산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바꿨냐? 이제 달성이 돼서 달성금이 나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1.5%를 업주 부담을 제가 100% 다 냅니다. 그리고 기사들에게 부여된 고용보험은 기사들에게 다 받고요. 5.5% 정산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달성금이 나오면 그 달성금으로 그게 커버가 돼요. 그 대신 이제 달성을 못 해갖고 이제 세트가 터졌을 때, 그래갖고 관리비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7%를 뗍니다. 7% 떼면 저도 0.27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거의 되게 미비하긴 한데 적자는 안 나잖아요. 대신 이제 쿠팡이츠 쪽에서 이제 업주에게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이제 기사들이 뛴 거에 대한 소득세가 조금 더 저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또이또이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사실상 남는 게 없어요. 월세 낼 돈도 안 남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싶어요. 결국에는 업주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 수익이 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사님들도 이제 6% 떼던 거 7% 떼고 5.5% 떼던 거 7% 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만 하면은 뭐 뱀풀 앞잡이, 뭐 배민 앞잡이다, 쿠팡 앞잡이다 막 하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기다렸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석의 결과를 내드립니다. 지금 쿠플 배차 안 되는 거요. 일반 쿠팡에 리워드 등급제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일반 쿠팡으로 전환해서 재미 보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에요. 쿠팡 플러스 하시던 분들은 보통 2주 동안 400건 못 채우시는 분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100건 무조건 채우고요. 쿠플 했던 분들은 거의 90%가 넘는 수락률을 이미 달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반 쿠팡으로 빠지니까 30%씩 더 받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든 시간들을 지금 저희는 보내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5명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4명이면은 달성이 되거든요, 사실. 배달 하나 마저 하고 올게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일반 쿠팡 기사님들이 지금은 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좀 섭섭한 걸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배민 플러스는 일반 배민 커넥트보다 우선 배차가 확실해요. 조리대기 시간이 꽉 찬 상태로 저희 배민 플러스 기사들한테 배차가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쿠팡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쿠팡 기사나 쿠팡 플러스 기사나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되면은 단가가 똑같아진다 그러면 왜 쿠플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쿠팡 빅치 플러스를 해야 되는 이유를 딱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거리 할증이 현재로서 215원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번역의 콜은 그거보다 50% 더 주고 있고 그거 말고는 메리트가 없네요. 이제 물론 시간을 녹이면 결국에는 시간당 2만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나 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쿠팡 이츠 플러스를 많이 했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한번 따지고 볼까요? 우리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보험료 내시죠. 그리고 기름값 나가죠. 오토바이 관리하는데 엔진오일, 타임, 벨트, 구동계, 이것저것 라이닝 다 해가지고 그거 관리비 나가죠. 그렇다고 하면 시간당 2만 원도 못 벌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식사도 마음 편히 못 하고 식사나 주석 같은 거 못 자.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2만 원도 못 벌면은 배달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덜 뛰면은 저녁 시간에 이제 그 폴을 더 많이 줘가지고 더 폴 많이 뛰어서 시급은 2만 원도 거의 맞춰서 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높이면 돈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들러가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자, 배달을 그만하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뭐 다른 것들을 또 찾아서 같이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네, 고민이네요. 요즘 쿠팡이 굉장히 콜도 많아진다 그러고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 이제 배민원보다 쿠팡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래저래 쿠팡이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재정 능력이 좀 더 배민보다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좀 매니저님들 되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시는 것도 좀 알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거는 좀 그래도 업주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협력사 업주들이 못 먹고 살면 결국에는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운영 잘 되고 있는 데만 살아남게 되고 그런 데들만 살아남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던 분들은 절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협력사 하고 있는 거 사실 뭐 업주 부담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주 부담 이런 거 원래는 따지고 보면은 쿠팡에서 내주시는 게 맞잖아요. 네, 그게 그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또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관리비 진짜 최소 관리비도 못 받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러움이 빠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중요한 건 지금 그래도 먹고 살기에 괜찮은 쿠팡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고 힘들 것 같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쿠팡이츠 플러스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고 많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좀 속상한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봅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도 쿠팡 뛰고 있고요. 쿠팡 풀 뛰고 있고요. 그냥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이 인원이 1명, 2명 빠진다 해도 그 상태에서 더 많이 뛰어가지고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이거 말고는 소득이 이만큼 잡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배달 대행이랑 배민 플러스 같이 하시는 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고 같이 해갖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쿠플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상의 인원을 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한 세트당 5명, TF이 딱 5명밖에 안 되는데 개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TF 자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방법을 거의 찾아낸 거기는 한데 배달 대행을 운영하시는 지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배민원 플러스하고 배달 대행하고 같이 엮어서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지금 찾아놨으니 조금 더 테스트해보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저리 시작했는데 저녁 피크니까 돈들 많이 버시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고 열심히 회차 받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저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거리 다닐 때 쿠팡이츠 플러스에서는 거리 할증이 아직도 200원이 넘기 때문에 장거리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일반 부담도 거절률 30%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골드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쿠팡이츠 플러스에서 몸담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배차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상황을 지켜본 후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던져봐요. 오늘도 끝까지 방송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자주 얼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는 시간이 보다 좀 길어질 것 같으니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혹시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이 근처에서 투플이나 대플이나 뭐 배달대행나 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영상 말미에 나오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함께 소통하고 좋은 방법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트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지금 또 빈차인데 대셔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만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